엄마,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빨리 보내주세요. 50대 중반의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치듯 말했다. 준영아, 엄마가 이번 달은 병원비 때문에 좀 어렸어서. 병원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 집 생활비가 더 급한데요. 전화를 끊은 준혁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했다. 옆에서는 그의 아내 미란이 홈쇼핑 방송을 보며 명품 가방을 주문하고 있었다. 여보, 이번에 나온 신상 가방인데 한정판이래요. 사도 되죠? 그래, 사. 어차피 장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 시각 작은 단칸방에서 윤자 여사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하나와 상한 두부가 전부였다.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아들 내외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무릎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병원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것이 30년 넘게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현실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 간의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착취하는 자식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뜻하지 않은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 지탐대실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윤자 73살. 그녀의 인생은 오롯이 가족을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다. 22살에 결혼해서 남편 강대수와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다. 큰아들 강준혁, 둘째 아들 강준석. 두 아들은 윤자 여사의 전부였다. 남편 대수는 성실했지만 사업수완은 없었다. 그래도 부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큰아들 준혁은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했다. 성적은 중하위권을 맴돌았고 대학도 지방에 이름 없는 곳을 겨우 졸업했다. 하지만 윤자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졸업 후 유학까지 보냈다.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돈 3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다. 준혁아,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내 앞길만 생각해. 준혁은 호주로 떠났다. 어학연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놀러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1년 반 동안 제대로 된 공부는 하지 않고 한인타운에서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윤자 부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들이 보내오는 사진 속 환한 웃음만 보고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다. 둘째 준석은 형과 달리 차분하고 성실했다. 공부도 제법 잘해서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준석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대학 시절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 도박에 빠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내기였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 졸업 무렵에는 빚이 2천만 원이 넘었다. 준석은 부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결국 취직도 포기하고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만 전전했다. 윤자가 55이 되던 해 남편 대수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윤자는 가게를 정리하고 남편을 돌보며 파트타임 청소 일을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 몸은 힘들었지만 아직 대학생인 둘째와 호주에 있는 큰아들을 생각하면 쉴 수 없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었다. 윤자는 하루에 4곳의 집을 돌며 청소를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귀가하는 고된 나날이었다. 그렇게 번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거기서 생활비와 남편 병원비, 둘째 용돈을 빼면 남는 것이 없었다. 준혁이 귀국한 것은 32살 때였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아들을 보는 윤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이제 좋은 데 취직해서 내 인생 펼쳐봐. 하지만 준혁에게는 그럴 의지가 없었다. 이력서를 쓰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엄마,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급하게 아무 데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좋은 곳 알아보면서 쉬려고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다. 준혁은 여전히 집에서 빈둥거렸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윤자가 청소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준혁의 용돈까지 대주어야 했다. 준혁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넌 언제까지 이럴 거니? 엄마는 왜 맨날 저한테 취직하라고 하세요? 스트레스 받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혁의 말투는 점점 퉁명스러워졌다. 윤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들이 집을 나갈까봐 두려웠다. 그러던 중 준혁에게 소개팅 이야기가 들어왔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가 바로 박미란이었다. 미란은 31살로 준혁보다 1살 어렸다. 외모는 화려했지만 직업은 없었다. 미란의 집안도 넉넉지 않았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홍순례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다. 미란은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르고 소비만 아는 여자가 되었다. 명품과 외식을 좋아했고 돈을 물쓰듯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혁과 미란은 잘 맞았다. 둘 다 일하기 싫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사귄 지 1년 만에 둘은 결혼을 결정했다. 윤자는 반대했다. 준혁아, 내가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니? 결혼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야.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미란이, 어머니가 전세금 대주신대요. 미란의 어머니 순례는 딸의 결혼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 전세금 1억 원을 마련해 주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윤자도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을 보탰다. 남편의 병원비를 아끼고 자신의 식비를 줄여 모은 돈이었다. 신혼 초기 준혁 부부는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실의 벽이 다가왔다. 준혁은 여전히 취직할 생각이 없었다. 나중에 할 거야.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미란도 일할 생각이 없었다. 저는 집안일 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일을 해요. 둘의 생활비는 오롯이 양가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윤자는 한 달에 100만 원, 순례는 50만 원씩 보냈다. 그런데도 준혁 부부는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미라는 여전히 명품을 사고 싶어 했고 준혁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돈을 썼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주실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갈 게 너무 많아서요. 윤자는 고민했다. 자신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더 보낼 수가 없었다.
준혁아, 엄마도 힘들어. 내 아버지 병원비도 있고. 어머니는 왜 맨날 힘들다고 하세요? 아들이 부탁하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국 남편 몰래 적금을 깨서 50만 원을 더 보냈다. 그 무렵 둘째 준석도 문제를 일으켰다.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밤 준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집에 돌아왔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석은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빚이 이미 5천만 원을 넘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다. 윤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준석아, 이걸 어떡하니? 하지만 아들이 다칠까봐 두려웠다. 윤자는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친척들에게 빌려 해결했다. 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석 달도 가지 않았다. 준석은 다시 도박장을 찾았다. 윤자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다. 청소 일만으로는 부족해 저녁에는 음식점 설거지까지 하게 되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두 아들에게 돈을 보내야 했다. 큰아들은 매달 15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거기에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서 지출은 더 늘어났다. 준혁의 아내 미란이 딸을 낳은 것이다. 이름은 강서연. 예쁜 아기였다. 윤자는 손녀가 귀여워 미역국을 끓여 들고 가곤 했다.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이번에 아기 옷이랑 용품 살 게 많은데 도와주실 수 있죠? 미라는 서슴없이 돈을 요구했다. 윤자는 200만 원을 더 보탰다. 빚을 내서라도 손녀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윤자가 손녀를 보러 가려고 하면 미란이 핑계를 대며 막았다. 어머니, 오늘은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오세요. 애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해요. 윤자는 자신의 손녀를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다. 돈만 보내고 얼굴 보기는 어려웠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미란의 어머니 순례도 비슷한 처지였다. 딸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미용실 일을 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더군다나 외손녀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미라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엄마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 돈은 제때 보내주고. 순례는 딸의 냉정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다.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세월이 흘러 강서연이 5살이 되었다. 예쁘게 자란 손녀였지만 버릇은 없었다. 미란이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가끔 할머니 집에 오면 냉장고를 함부로 뒤지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윤자는 손녀가 귀여워 혼내지 못했다. 준혁 부부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다. 준혁은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미라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했다. 둘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양가 어머니에게 의존했다. 준혁아, 너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데 이래도 되는 거니? 어느 날 윤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엄마는 제 나이를 자꾸 들먹이시네요. 요즘 40대가 어디 늙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본다는 게 벌써 몇 년째니? 엄마,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준혁은 소리를 질렀다. 윤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무서웠다. 그 무렵 남편 대수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진 것이다. 투석을 시작해야 했다. 병원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윤자는 밤잠을 설쳐가며 더 많은 일을 찾아 나섰다. 새벽 배달일까지 시작했다. 75세 노구에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그럼에도 돈은 항상 부족했다. 어머니, 이번에 서연이가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대요. 한 달에 30만 원인데 보태주실 수 있죠? 미란의 전화였다. 윤자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미란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좀. 어머니, 손녀딸 교육비를 아끼시면 어떡해요? 서연이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미란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윤자는 결국 또 빚을 내서 돈을 보냈다. 순례도 한계에 다다랐다. 미용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줄었다. 그런데도 딸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돈 좀 보내줘. 미란아, 엄마도 요즘 너무 어려워서.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엄마 딸인데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순례는 눈물을 삼키며 통장을 털었다. 딸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윤자가 일터에서 쓰러졌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것이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큰아들 준혁은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결국 둘째 준석이 병원에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석아, 엄마는 괜찮아. 너 요즘 잘 지내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준석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는 다시 빚을 졌다. 이번에는 7천만 원. 도박에서 크게 잃은 것이었다. 윤자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병원비가 아까워 무리하게 나온 것이었다.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윤자는 들을 수 없었다. 쉬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아들들에게 보낼 수 없었다. 퇴원한 다음 날부터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걸레를 놓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큰아들 준혁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투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잠적했다는 것이었다. 엄마,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 돈 갚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준혁아,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보내주신 생활비랑 장모님께 받은 돈이요 투자하면 2배로 불어난다고 해서. 윤자는 기가 막혔다.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투자를 했다니. 준혁아, 그건 엄마가 일해서 번 돈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엄마도 참. 저 이제 어떡해요? 돈 갚아야 하는데. 준혁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윤자는 말문이 막혔다. 이 소식을 들은 미란의 어머니 순례도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보낸 돈도 날아간 것이었다. 순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아,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내가. 엄마, 저희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투자 안 했죠. 미라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냈다.
술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다. 딸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답받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다. 그 후로 준혁은 더욱 뻔뻔해졌다. 엄마, 사기당한 돈 메워야 하니까 이번 달에 200만 원 보내주세요. 준혁아,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하니? 엄마가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갚을게요. 윤자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미 신용이 바닥이었다. 그동안 아들들 때문에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준혁아, 엄마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준혁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칠 후 준혁이 직접 집에 찾아왔다. 윤자는 아들이 반가웠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하지만 준혁은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용건을 꺼냈다. 엄마, 이 집 전세금이 얼마예요? 왜 그걸 물어보니? 처분하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제 빚 갚고 엄마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죠. 윤자는 귀를 의심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야. 그리고 아버지 병원도 여기서 가까워서. 엄마는 왜 맨날 아버지 타령이에요? 저는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요. 준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아,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뭐가 잘못이에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윤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아니, 유학 보내준 것, 결혼 비용, 매달 생활비, 손녀 용돈까지. 엄마 인생을 다 바쳤어. 그래서요? 그게 부모 역할 아니에요? 준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윤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가거라. 당장 나가. 엄마가 그러시면 정말 안 올 거예요. 준혁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윤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옆방에서 남편 대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여보, 괜찮소? 당신,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대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혁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윤자는 불안했다. 아들이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다. 둘째 준석이 또다시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었다. 준석은 울며 집에 찾아왔다. 엄마,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가만 안 둔대요. 준석아, 엄마가 어떻게 1억을 마련하니? 엄마, 제발요. 저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요. 준석은 무릎을 꿇었다. 윤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윤자는 마지막 방법을 택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전세로 살던 집이었지만 집주인을 설득해 집을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았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겨우 집을 샀다.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렸다. 준석의 빚을 갚아주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정말 도박 안 할게요. 맹세할게요. 준석은 눈물을 흘렸다. 윤자는 아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한 달 후 준석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다시 도박장에 갔다. 이번에는 딸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운은 따르지 않았다. 단 이틀 만에 3천만 원을 잃었다. 준석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했다. 죄책감에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무렵 윤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당뇨가 악화되었고 혈압도 위험 수준으로 올라갔다.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윤자는 거부했다. 선생님, 저는 입원할 여유가 없어요. 일해야 해요. 어머님, 이러시다가 큰일 나십니다. 지금 당장 쉬셔야 해요. 괜찮아요. 약만 처방해 주세요. 윤자는 병원을 나왔다. 약값조차 아까워 절반만 지었다. 그날 밤 윤자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당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여보,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우리 아직 살아있잖소.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평생 빌부터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이었어.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부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윤자는 큰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요. 준혁아, 엄마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희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준혁아, 넌 이제 40이야. 스스로 살아갈 때도 됐어. 엄마가 지금 저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제 처지 생각 좀 하세요. 준혁은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윤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며느리 미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미란아, 내 말 좀 들어줄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란아, 이제는 너희 부부가 스스로 살아가야 할 것 같구나. 장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죠. 서연이는 어떡하고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미란아, 너도 일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아직 점잖니? 제가 무슨 일을 해요? 애 키우느라 바쁜데. 어머니가 너무하시네요. 미란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윤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윤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75세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날 아침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윤자가 청소 일을 하던 집의 주인 김영희 여사가 윤자를 불러 세웠다. 강 선생님, 오늘 일 끝나고 차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러죠. 일을 마친 후 윤자는 영희와 함께 카페에 앉았다. 영희는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다. 강 선생님, 제가 그동안 선생님 일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참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윤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영희에게도 아들이 둘 있었다. 예전에는 영희도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용돈, 집, 차, 결혼 비용까지.
하지만 아들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영희는 어느 날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아들들이 발광했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냐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몇 달 후부터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구하고 스스로 살아가더라고요. 윤자는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다. 혹시 자신도 아들들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들들을 나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 김 여사님,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혹시 아이들이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죠? 강 선생님, 지금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관계는 무너졌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으셔야 해요. 선생님 인생을 위해서라도요. 영희의 말은 윤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집에 돌아온 윤자는 남편에게 영희와의 대화를 전했다. 당신, 우리 이제 아이들 놔줘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우리도 아이들도 다 무너져요. 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준 게 독이 됐어. 부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로. 그리고 각자 자립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다음 날 윤자는 큰아들 준혁을 불렀다. 오랜만에 직접 만나는 자리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용돈 주시려고요? 준혁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다. 준혁아, 오늘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어. 네, 뭔데요? 준혁아, 엄마는 이제 너한테 돈을 줄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주지 않을 거야.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넌 이제 40이 넘었어. 스스로 살아갈 나이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해줬고 그게 너를 망쳤어.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살라고요? 일을 해야지. 내 나이 또래 사람들 다 일하며 살잖니. 엄마, 저한테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 오히려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처럼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엄마가 저를 버리는 거네요. 좋아요. 저도 이제 엄마 없이 잘 살 거예요. 준혁은 일어서서 나갔다. 윤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칠 후 윤자는 둘째 준석도 불렀다. 준석아,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석아, 엄마는 더 이상 내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넌 도박을 끊지 못했어. 몇 번이고 기회를 줬지만 번번이 배신했지.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끊을게요. 준서가 그 말 이미 20번도 넘게 들었어. 이제 엄마는 못 믿어.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해. 준석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윤자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윤자는 아들들에게 일체의 돈을 보내지 않았다. 준혁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집에 전기세 낼 돈이 없어요. 좀 보내주세요. 준혁아, 엄마는 못 보내줘.
내가 일해서 벌어야지.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윤자는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 미란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서연이 학원비 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미란아, 그건 너희 부부가 해결할 일이야. 어머니가 너무하시네요. 손녀딸 교육은 생각 안 하세요? 미란아, 서연이를 키우는 건 너희 책임이야. 할머니가 다 떠안을 수는 없어. 미란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준혁 부부는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윤자의 집 앞에 찾아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엄마, 나와요. 돈 내놔요. 이웃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남편 대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가려 했지만 윤자가 막았다. 당신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며칠을 그렇게 버텼다. 준혁 부부도 지쳐서인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한편 미란의 어머니 순례도 비슷한 결심을 했다. 윤자와 통화를 나눈 후 용기를 얻은 것이다. 사돈댁, 저도 이제 딸한테 돈 안 줄 거예요. 우리 너무 오랫동안 희생했어요. 그래요, 사돈댁. 우리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응원했다. 순례도 딸 미란에게 선언했다. 미란아, 엄마도 이제 돈 못 줘.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해. 엄마까지 그래요? 친정 엄마가 딸을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라 놔주는 거야.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순례도 마음을 굳게 먹었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았다. 준혁 부부에게서 온갖 협박과 원망이 쏟아졌다. 엄마, 우리 집에 단전됐어요. 이거 엄마 책임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서연이가 학원 못 가요. 이렇게 손녀딸 미래를 망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윤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 대수가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요. 2달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준혁이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변변찮은 일이었지만 시작이었다. 미란도 어쩔 수 없이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다. 둘 다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처음 깨달았다. 여보,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우리 엄마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보내줬다고? 준혁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생을 실감했다. 미란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현실이었다. 3달째 준혁은 편의점 일과 함께 낮에는 배달 일도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니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지금까지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만 살았기에 자신이 번 돈의 가치를 몰랐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미란도 변했다. 일을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깨달았다.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사에게 혼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넉 달째 준혁은 어머니 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준혁아, 무슨 일이니? 윤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엄마, 저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제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윤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혁아,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그동안 받은 것, 천천히라도 갚을게요. 준혁아, 엄마는 내가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돼. 돈은 상관없어. 아니에요. 엄마, 저 꼭 갚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 거예요. 그날 밤 윤자는 남편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드디어 철이 든 것 같아요. 다행히요, 우리의 결단이 옳았소.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동안의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둘째 준석은 여전히 문제였다. 도박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판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더 이상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준석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 어느 날 준석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준석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도박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 저도 형처럼 완전히 변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요. 준석아, 엄마는 믿어. 넌 할 수 있어. 반년이 지났다. 준혁은 낮에는 물류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편의점에서 추천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한 것이다. 미란도 마트에서 계속 일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예전에 샀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로 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딸 서연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변했다.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가요? 응, 그래야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지. 엄마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 서연이 때문에 힘내야지. 서연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 바빴을 텐데 이제는 엄마를 위로할 줄 알았다. 어느 날 준혁 부부가 윤자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혁아, 미란아, 어서 와. 엄마, 오늘 저희가 저녁 사러 왔어요. 같이 외식하러 가요. 뭐? 윤자는 깜짝 놀랐다. 엄마,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그걸로 엄마 아빠 모시고 싶어요. 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준혁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나 싶었죠. 근데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미란도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돈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도요. 윤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엄마, 저희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고 잘 살게요. 준혁의 말에 윤자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아, 엄마를 모실 생각은 하지 마.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래도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당당하게 너희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오. 우리의 선택이 옳았소. 대수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미란의 어머니 순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딸 미란이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미란아, 엄마가 평생 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일을 해보니까 엄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엄마는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저한테 명품 가방을 사주셨구나.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받았구나. 순례는 딸을 껴안았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 제가 꼭 효도할게요.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미란아,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봐도 돼. 그게 엄마한테 최고의 효도야. 1년이 지났다. 준혁은 물류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미란도 마트에서 계속 일하며 작은 돈이지만 저축을 시작했다. 둘은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전세 보증금 차액으로 빚을 갚고 생활을 안정시켰다. 준석도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도박을 완전히 끊었다. 대신 퇴근 후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그동안 쌓인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 가족이 윤자의 집을 찾았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어머나 준혁아. 무슨 날도 아닌데 이렇게 왔니? 엄마 생신이잖아요. 윤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생일을 아들이 기억하고 있다니. 예전 같았으면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에야 형식적인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게 전부였다. 준혁아, 고마워. 엄마, 오늘 외식하러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가족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중에 준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입니다. 엄마한테 받은 돈 천천히 갚을게요. 준혁아, 이건 받을 수 없어. 너희가 쓰도록 해. 엄마, 제가 꼭 갚고 싶어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윤자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이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아버지 대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살았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많이 고생하셨죠? 고생이라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건 남자의 책임이지. 저도 이제 그 책임을 느껴요. 서연이와 미란이를 위해 열심히 살 거예요. 대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하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몇 달 후 미란의 어머니 순례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 오랜 과로로 무릎 관절이 상한 것이다. 수술이 필요했다. 미란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간호했다. 엄마 아프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미란아, 괜찮아.
내가 일을 쉬면 안 되는데. 엄마, 일보다 엄마가 더 중요하죠.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미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수술비는 미란과 준혁이 함께 마련했다.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1,000만 원을 준비했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비는 저희가 준비했어요. 준혁아, 미란아, 고맙다. 술래는 눈물을 흘렸다. 딸 부부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믿기지 않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술래는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동안 미라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를 돌봤다. 준혁도 퇴근 후에는 병문안을 왔다. 손녀 서연도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술래는 손녀를 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 한편 둘째 준석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소개팅을 통해 좋은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정수진. 초등학교 교사였다. 수진은 차분하고 성실한 여성이었다. 준석은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도박 중독이었어요. 부모님한테 큰 상처를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끊었어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준석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저는 지금의 당신이 좋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다. 준석은 수진을 어머니 윤자에게 소개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 수진 씨.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해요. 윤자는 수진이 마음에 들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았다. 식사를 하며 수진은 윤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준석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엄마일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선택이 준석 씨를 변화시켰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용기를 내셨잖아요. 윤자는 수진의 말에 감동받았다. 1년 반이 지났다. 준석과 수진은 결혼을 결정했다. 이번에는 준석이 스스로 준비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고 결혼식도 소박하게 준비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예요. 준석아, 고맙다. 윤자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결혼식 날 준석은 어머니께 편지를 읽었다. 엄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걸 다 무시했어요. 도박에 빠져 엄마를 아프게 했고 빚을 떠넘겼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보여주신 단호함이 저를 구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고 단호해지는 거라는 걸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아들이 될게요.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윤자도 준혁도 수진도 모두 울었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2년이 지났다. 윤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하루 18시간씩 일하지 않았다. 건강을 위해 일을 줄였다. 하루 4시간 정도만 청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썼다. 남편 대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도 가고 새 옷도 샀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당신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그러죠. 요즘 날씨가 정말 좋소. 부부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어느 일요일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였다. 준혁 가족, 준석 가족이 윤자의 집에 모인 것이다. 손녀 서연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준석의 아내 수지는 임신 중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서 와라, 우리 손주들. 윤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준혁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요. 뭔데? 저희 형제가 의논했는데요. 이제 엄마, 아빠 모시고 싶어요. 집도 넓은 데로 알아보고 있어요. 윤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혁아. 엄마는 여기서 내 아버지랑 사는 게 좋아. 너희는 너희 가정을 잘 꾸리면 돼. 그래도 엄마, 준혁아,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너희가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돼. 준석이 말했다. 그럼 엄마, 아빠 매달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용돈은 사양할게. 너희가 저축해서 잘 살아라. 그게 엄마한테는 더 큰 기쁨이야. 엄마, 두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윤자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너희 자식들도 잘 키우는 거. 그게 전부야.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식사 후 준혁의 딸 서연이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왜 강하다고 생각하니? 할머니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빠를 변화시켰어요. 그게 정말 멋있어요. 윤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서연아, 할머니가 알려줄게. 진짜 강한 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것도 강함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강함이란다. 할머니 말씀 어려워요. 서연이 웃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서연이도 분명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에서 준혁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준혁아,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어. 다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놔뒀을 뿐이야. 준석도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준석아, 내가 스스로 바꾼 거야. 엄마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며느리 미란과 수진도 시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저희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현명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너희는 분명 잘할 거야. 사랑으로 키우되 때로는 단호할 줄도 알아야 해.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윤자와 대수는 거실에 앉았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윤자가 물었다. 그럼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결국 잘 이겨냈어.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맞소. 그때 당신이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은 평생 철들지 못했을 거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떠나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결국 아이들이 돌아왔지 않소. 그것도 더 나은 모습으로. 대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윤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요. 남은 인생은 우리 것이에요. 그러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요. 좋아요. 당신이랑 함께라면 뭐든 행복할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 승리자의 평화가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윤자는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을 만나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희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백수예요. 매일 게임만 하고 있어요. 저희 딸은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생활비를 다 저한테 의지해요. 저도 이제 힘든데. 윤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도와주는 게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호하게 끊었어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라고 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원망하고 화내고 했죠. 하지만 버텼어요. 그랬더니 변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지만 점점 책임감을 배우더라고요. 지금은 제대로 된 어른이 됐어요. 윤자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들은 용기를 얻었다. 저도 해볼게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윤자는 어머니들을 응원했다. 그 후로 모임에서 윤자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다. 한편 미란의 어머니 순례도 미용실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카페는 아담했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기며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순례는 여유가 생긴 시간에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꽃꽂이를 배우고 요가도 다녔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순례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다. 어느 날 미란이 순례의 카페를 찾았다. 엄마, 손님 많네요. 그러게. 단골들이 많이 와주더라.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딸도 잘 살고 나도 내 일하면서 사니까 행복하지. 엄마, 제가 예전에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아요. 엄마 인생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미란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후회 없어. 딸이 이렇게 변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3년이 흘렀다. 준혁은 물류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성실함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가장이 되었다. 미라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옷 가게를 차렸다. 그동안 모은 돈과 준혁이 보탠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센스가 좋아 가게는 제법 잘 되었다. 딸 서연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덕분에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
준석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아내 수지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강민준. 귀여운 아기였다. 준석은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다. 민준아, 아빠는 너를 제대로 키울 거야. 사랑으로 키우되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칠 거야. 아빠처럼 방황하지 않게 말이야.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어느 가을날 윤자의 78번째 생일이었다.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생일 파티를 열었다. 호텔 레스토랑을 빌렸다.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손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윤자는 눈물을 흘리며 촛불을 불었다. 엄마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어요? 너희가 계속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너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준혁이 선물 상자를 꺼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니 이게? 윤자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행 패키지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엄마 아빠랑 제주도 여행 다녀오세요. 저희 형제가 준비했어요. 3박 4일 일정이고 좋은 호텔에 예약했어요. 준혁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엄마,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한테 드릴게요. 준석도 말했다. 엄마 이제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윤자와 대수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아들들이 예약해준 3박 4일 여행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윤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보, 제가 비행기 타는 게 얼마만이에요? 글쎄 30년은 됐을 거요. 그러게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죠. 이제는 우리 차례요. 실컷 즐겨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웅장한 모습이 그들을 맞이했다. 호텔은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윤자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여보, 이것 봐요.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소. 우리 내일 바다에 나가봐요. 좋아요. 그날 저녁 부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나왔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윤자는 행복하게 웃었다. 당신이 행복해하니 나도 기뻐요.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여유롭게 밥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항상 급하게 먹고 일하러 가기 바빴죠. 이제는 천천히 즐기며 먹어요. 부부는 느긋하게 식사를 즐겼다. 다음 날 부부는 섭지코지와 성산 일출봉을 구경했다. 대수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윤자가 밀어주며 함께 여행을 즐겼다. 여보, 여기 경치 정말 좋죠? 그럼요. 사진 찍어요. 부부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오랜만에 찍는 부부 사진이었다. 저녁에는 흑돼지 고기를 먹으며 소주 한 잔을 나눴다. 여보, 우리 건배해요. 무엇에 대한 건배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건배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낸 모든 것들에 대한 건배요. 조소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윤자는 더욱 활기차게 살았다. 일주일에 사흘만 청소 일을 하고 나머지 날은 자신을 위해 썼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다. 남편 대수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갔다. 부부는 매주 공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즐겼다. 여보, 오늘은 어디 갈까요?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요? 좋아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다. 한편 준혁은 회사에서 더 큰 인정을 받았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이사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었다. 집에서도 존경받는 가장이었다. 딸 서연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했는데 저는 아빠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서연아, 고마워. 아빠도 내가 자랑스러워. 준혁은 딸을 안으며 뿌듯해했다. 미란의 옷가게도 번창했다. 센스 있는 옷 선택과 친절한 서비스로 단골 고객이 늘어났다. 이제는 직원을 1명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준석도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다. 아들 민주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돌이 지났다. 수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제가 복직하면 민준이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 우리가 잘 돌볼 거야. 그리고 나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준석은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다. 자신은 부모에게 짐이 되었지만 아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1년 후 윤자는 여든을 맞이했다. 팔순 잔치를 열기로 했다. 아들들이 준비한 잔치는 성대했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빨간 한복을 입은 윤자는 여왕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손주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예쁘니? 네.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윤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잔치가 시작되고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강윤자 여사님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죠.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느 순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스스로 살아가라고.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를 변화시킨 건 무한한 지원이 아니라 단호한 사랑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어머니,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은 저희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석도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형보다 더 큰 문제아였습니다. 도박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고 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놓아주셨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지. 지금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박을 끊었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윤자는 손주들과 함께 촛불을 껐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너희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세상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와, 할머니 소원 좋아요.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윤자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 칭찬했다. 윤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들을 저렇게 변화시키다니.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많은 부모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윤자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셨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랬소. 아이들이 저렇게 성장한 걸 보니 뿌듯하오. 우리 이제 정말 잘 살았네요. 그럼요,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평생의 동반자로서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윤자는 예전에 함께 모임을 하던 어머니들을 만났다. 윤자 씨, 어제 잔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다들 와주셔서. 우리도 윤자 씨 보고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저도 아들한테 단호하게 대했더니 요즘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윤자 씨 덕분이에요. 윤자 씨가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윤자는 겸손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윤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아이가 넘어지자 엄마는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윤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때로는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일어서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무조건 보호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도 사랑이다. 윤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70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 희생하고 헌신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용기를 냈다.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처음에는 두려웠다. 자식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떠날까봐.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자식들은 변했다. 스스로 일어섰다.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윤자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은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냉정해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무조건 퍼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무능하게 만드는 독이라는 것을. 공원을 떠나며 윤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인생도 그렇다. 때로는 먹구름이 끼지만 결국 해가 뜬다. 고난을 이겨내면 평화가 찾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윤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어요. 그럼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소. 저도요. 당신이 있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당신 죽는 날까지 함께해요. 부부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 포옹에는 평생의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준혁이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50을 앞둔 나이에 이룬 성과였다. 엄마, 제가 이사가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준혁아. 내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야. 엄마, 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죠? 그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준석에게서도 기쁜 소식이 왔다. 아내 수진이 둘째를 임신한 것이다. 엄마, 저희 둘째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준석아. 엄마, 이번에는 딸이면 좋겠어요. 그럼 이름을 엄마 이름에서 따서 지으려고요. 준석아, 고마워. 윤자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니 기적 같았다. 세월이 흘러 윤자는 83세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청소일은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는 집에서 여유롭게 지냈다.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말해봐. 서연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란 손녀였다. 할머니, 저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효도상을 받았거든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효도를 잘하나 보네. 당연하죠. 할머니가 본복이니까요. 준석의 아들 민준도 6살이 되어 할머니를 자주 찾았다. 둘째 딸 유나는 4살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 유나도 왔구나. 손주들을 안으며 윤자는 행복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준혁 가족, 준석 가족, 미란의 어머니 순례까지. 큰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윤자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윤자를 바라보았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워요. 준혁이, 준석이, 너희는 훌륭한 아빠가 됐어. 미란이, 수진이, 너희는 멋진 엄마가 됐고, 그리고 우리 손주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윤자는 계속 말했다. 제가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 때로는 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무조건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해준 거고 그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준혁이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의 단호함이 저희를 살렸어요.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만약 엄마가 계속 도와주셨다면 저희는 평생 철없이 살았을 거예요. 미란이 말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배웠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도 깨달았어요. 수진도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지혜를 본받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어머님처럼 현명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순례도 한마디 했다. 사돈댁, 저도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윤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요.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어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해요.
서로 도우며 살되 의존하지는 말아요. 그게 건강한 가족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대화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죠? 그럼요,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즐겨요. 좋아요. 손주들 잘하는 것도 보고 아들들 잘 사는 것도 보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이니. 나도 행복하오. 대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였다.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윤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가 조깅을 하고 있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윤자는 생각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옆에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온 가족이 또다시 모였다. 준혁이 제안했다. 엄마, 아빠, 저희 가족 사진 찍어요. 좋지, 그러자.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윤자와 대수를 중심으로 두 아들 가족이 둘러쌌다. 손주들이 앞에 앉았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그 사진에는 한 가족의 행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고난을 이겨낸 가족의 승리가 담겼다. 사진을 찍고 나서 다 함께 외식을 했다. 어느 봄날 윤자는 남편 대수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대수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다. 여보, 벚꽃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벚꽃을 보다니. 감개무량하오. 여보,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네요.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좋아요, 여보.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았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해 여름 준혁이 회사에서 전무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된 것이다. 엄마, 제가 전무가 됐어요. 축하한다,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아빠를 모실 거예요. 큰 집으로 모실게요. 고맙지만 괜찮아. 엄마는 이 집이 좋아. 내 아버지랑 평생 산 집이니까. 그래도 엄마. 준혁아,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지금이 행복해. 너희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가을이 되어 준석의 가족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다. 수진이 학교에서 표창을 받은 것이다. 모범 교사상이었다. 엄마, 수진이가 상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수진이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아내가 자랑스러워요. 준석아, 넌 좋은 남편이야. 아내를 자랑스러워할 줄 아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요. 그해 겨울 윤자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폐렴에 걸린 것이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윤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간 치료를 받으며 윤자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이제 많이 늙었어.
언젠가는 너희를 떠나야 할 때가 올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를 키우면서 너희가 변하는 걸 보면서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윤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 아이들도 잘 키워라. 사랑으로 키우되 올바르게 키워라.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준혁과 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아직 엄마가 필요해요. 너희는 이제 다 컸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믿어. 엄마, 며느리들도 울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라 얘들아. 윤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만족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다행히 윤자는 회복되었다. 일주일 후 퇴원할 수 있었다.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손주들이 뛰어와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할머니는 괜찮아. 윤자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안았다. 이들의 미래가 밝기를 바랐다. 새해가 밝았다. 윤자는 86세가 되었다. 온 가족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떡국을 끓여 함께 먹었다. 식사 후 준혁이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저희 형제가 모은 거예요. 이게 뭐니? 엄마한테 그동안 받은 돈이요 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모았어요. 2천만 원입니다. 준혁아 이건 엄마 꼭 받으세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조금씩 더 드릴게요. 윤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 돈은 너희가 쓰도록 해. 너희 아이들 교육비에 쓰고. 엄마, 엄마 말 들어. 엄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너희가 변한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야. 그날 밤 윤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다. 86번째 새해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하지만 감사하다. 자식들이 잘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내 인생은 행복했다. 고난도 많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결국 행복했다. 가족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봄이 오고 윤자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남편과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준혁이 큰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제가 회사 사장으로 임명됐어요. 정말? 사장이라니. 네, 엄마. 제가 회사를 이끌게 됐어요. 믿기지 않아요. 준혁아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윤자는 아들을 꼭 안았다. 준혁아,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해. 공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줘. 그게 진정한 리더야. 네, 엄마 명심할게요. 그해 여름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윤자와 대수, 두 아들 가족, 미란의 어머니 순례까지. 큰 가족 여행이었다. 할머니 바다다. 손주들이 신나게 뛰어다녔다. 윤자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감탄했다. 그러게. 가족과 함께 보는 노을은 더 아름다워. 윤자가 말했다. 준혁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아주 많이. 너희가 다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도 행복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해 겨울 준석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한 것이다. 엄마 저도 이사가 됐어요. 축하한다, 준석아. 엄마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아요.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던 제가 이제는 이사가 됐다니. 준석아, 그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 없어. 다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기다렸을 뿐이야. 새해가 또 밝았다. 윤자는 87세가 되었다. 온 가족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제는 손주들도 많이 자라 있었다. 서연은 대학생이 되었고 민주는 중학생, 유나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게 자라다오. 윤자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안았다. 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날 저녁 윤자는 온 가족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윤자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모두가 잘 살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제 인생은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성공이에요. 윤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 사랑을 잊지 말아요. 모두가 윤자에게 다가와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님 사랑해요. 온 가족이 하나로 뭉쳐 서로를 안았다. 그 순간 윤자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인생의 완성이구나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은 없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윤자는 남편 대수와 함께 마지막 벚꽃 구경을 갔다. 여보, 올해 벚꽃이 유난히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소.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죠? 그럼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소.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여보,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소 여보. 그날 밤 윤자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음 날 아침 윤자는 눈을 뜨지 못했다. 평생 고생한 몸이 드디어 쉬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윤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 그동안 윤자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가 윤자를 추모했다. 할머니, 손주들은 눈물을 흘렸다. 준혁과 준석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가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엄마 없이는 지금의 저희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했어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야. 준혁이 말했다. 그럼 엄마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 우리가 다 잘 사는 걸 보셨으니까? 준석이 대답했다. 우리 엄마의 가르침을 잊지 말자.
서로 사랑하며 살되. 의존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살자. 그래, 형. 그게 엄마가 원하시던 거야. 며칠 후 준혁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고난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지만 결국 행복했다. 내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내 자식들아, 내 손주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할머니의 유일한 소원이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동생에게 보여주었다. 둘은 함께 울었다. 엄마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자, 준서가. 그래, 형.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해주자. 두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가슴 깊이 새겼다. 대수도 윤자가 떠난 지 3년 만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여보, 이제 가오.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요. 대수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곁에서 행복하세요. 저희는 잘 살겠습니다. 두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윤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계속되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윤자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명확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놓아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단호함이 때로는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평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서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립하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찾아온다. 윤자는 70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 희생하고 헌신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용기를 냈다. 놓아주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다. 자식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고 외면당해야 했다. 하지만 버텼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자식들이 변했다. 스스로 일어섰다.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윤자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부모들의 이야기였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부모들.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반대인 부모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정작 자신은 비참하게 사는 부모들. 윤자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하나의 답을 제시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고.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그리고 윤자의 이야기는 자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부모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윤자의 삶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비범한 용기를 가졌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맹목적이지 않았다. 헌신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다. 윤자는 진정한 의미의 강한 여성이었다.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위대한 어머니였다. 이제 윤자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줄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윤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다. 윤자 여사,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윤자 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탐되실 지혜를 탐하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